방금 소개받은 용봉동, 북구 용봉동에서 마을활동가로 살아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마을활동가 정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민총회에 제안을 하고 그 의제가 채택이 돼서 권익위원회에 분과위원회 회의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이런 의제가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가능도 하겠는데 라는 설렘으로 요즘 살아가고 있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5월 달에 시민총회에 그 자리에 섰더라도 마을 의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마을 의제 그 중에서도 마을 자치와 마을 일자리라고 하는 이 의제를 가지고 나설 주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시간이 그날 여유가 된다는 이유로 제가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 마을 활동, 마을 공동체, 마을 자치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곳곳에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요 사진은 제가 주어진 시간 5분이라는 시간 듣고 요 사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말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는 북구 용봉동에서 약 10여 년 정도 마을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는 한 5년 정도 생계를 걸고 마을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마을 활동가인데요. 이 장면은 우리 동네에 이 관내에 2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에 이렇게 이 장면은 안전보행로를 이렇게 바닥 그림으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결과물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같이 만들고 확정되기까지는 다른 데서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 한 학부모가 저희 마을에서 진행하는 크고 작은 마을 활동들에서 마을 의제 중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곳에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안전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면은 그에 따른 페인트 살 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돈들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 주변에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나는 페인트를 대겠다, 나는 밑그림을 그리겠다. 근데 밑그림을 그리더라도 이게 아이들의 안전 보행로인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림들을 그리게끔 하고, 아이들의 그 그림들을 이 발췌를 해서 그걸 바닥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밑그림을 실제로 그리고 채색까지 하고, 거기에 엄마 아빠들이 결합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이 같이 붙으면서 무에서 유를 만든 이 마을 안전 보행로입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동네에서 마을 총회를 하는데, 마을 의제로 안전 보행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집행되는데, 공식적으로 관에서, 행정에서 재정을 끌어와서 들어간 돈은 0원이었지만 주민들의 만족도, 효능감은 100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뭔가를 의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집행이 되고 결과물에 대한 이 만족도까지 느끼면서 이 마을 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참여하면서 의견 냈는데 이게 결과까지 나오니 거기에 대한 효능감, 기대감은 더 높아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그 해에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이 마을 의제로 안전 보행로를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곳곳에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안심 컬러벨트라고 하는 사업을 그 광주시의 시민참여 예산으로 넣고, 거기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따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감을 얻고 나니 그 다음에 주민들이 결합하고 참여하는 그 시선의 높이, 뭔가 열정의 그 각도, 이게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저는 이 마을 자치와 마을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마을 자치고 마을,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기에 사람이 투여돼야 되는 마을 일자리인가? 네, 벌써 마무리네요. 네. 이
어쨌건 저는 핵심이 왜 필요한가 이 원인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기에 저 이제 시작했는데 끝내랍니다 뒤에서. 저는 이 시대적 가치 이게 구체적으로는 촛불혁명 이후로 문재인 정부도 탄생을 하고 주민 주권,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증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래서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으로 주민자치, 마을자치로 그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확산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종다양한 이 사회 다변화된 속에서의 여러 가지 지역 문제, 지역 분쟁을 결국은 지역 사회 이 마을 단위에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이 마을 자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복지가 계속 보편화되는 이유도 개인이 풀 수 없기에 이 문제 또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데서도 결국은 사회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는 마을로 내려와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었었던 김부겸 장관 시절에 근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이제 전부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 민의 이 자치력의 성장에 맞추어서 이 제도는 이 옷은 언제까지 그 옷을 입고 내지는 누더기가 돼도 한없이 되는 그 누더기 옷을 입고만 있어야 되는가. 결국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따로 돌려서 하는 방식의 여러 제도를 통해서 또는 사업을 푸는 방식으로 마을 자치가 안정적으로 그나마 성장할 수 있게끔 사람의 조금씩은 투여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에 3,400여 개의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읍면동에 최소한 구체적으로 저희 광주에서는 최소한 95개 동단위마다 동단위 마을 인력을 구체적으로 3명 정도만 투여돼도 지금의 활동에서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그 무언가를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토론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3,400의 읍면동에 3명씩 전국적으로 하면 한 10,0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일자리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효능감은 결국 이 전국적 국민 주권 시대에 맞게끔 마을 자치를 통해서 이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학교의 현장으로 그리고 민주 시민이 만들어지는 그 저수지의 공간으로 마을이 쓰여져야 되고 마을 자치는 그러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고 사람도 준비되어 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재원과 제도가 투자되어야 이제 정방향으로 그동안에 누더기가 되었었던 이 자치력들이 정말로 가슴 펴고 마을 자치가 형성돼서 전국적으로 민주주의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마을 자치와 마을 일자리의 관심과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